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63세 할머니입니다. 이 집은 예전에 우리 부부가 몇십 년 동안 저축한 후에 함께 샀습니다. 그날 나는 그에게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진 집을 고르는 것에 대해 자주 잔소리를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 조용하고 먼 것이 내 현재 삶과 더 잘 어울렸다. 남편이 죽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한 해가 10년처럼 길어요. 집은 이미 작았고 지금은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있다. 내가 처음 죽었을 때 식탁에 앉아 맞은편 의자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왔다. 가끔 TV를 켜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즐겁게 웃고 있지만 함께 웃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즐겁지 않다. 외아들은 결혼했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강남으로 이사했다. 알아요. 아이들이 일과 어린 가족으로 바쁘기 때문에 저도 탓하지 않아요. 그냥 가끔 전화기를 들고 아이에게 전화하려고 하는데 계속 망설인다. 부르면 괴롭힐까봐, 안 부르면 마음이 허전해요. 나는 늙으면 자녀 근처에서 살 수 있고 매일 밥을 짓고 손자를 학교에서 데려가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인생은 영화와 같지 않고 스스로 쓴 대본도 따르지 않는다. 이제 노인과 후손들도 자신만의 세계가 있으며 때로는 거리는 킬로미터가 아니라 생각과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그런 슬픈 일로부터 나는 몇 가지를 깨달았다. 나는 노년기의 행복은 아이들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며 항상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평이나 비난 때문이 아니라 단지 누군가가 읽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고 어쩌면 제가 지나가던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이 늙었을 때 여러분은 지금 저처럼 소외감과 허우적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 깨달은 인생의 교훈 내 경험에서 얻은 것들. 가장 먼저 꼭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자식은 인연일 뿐 책임도 아니고 내 노후를 보장해주는 보험도 아니라는 거다. 자식에게 모든 걸 기대하고 내 행복을 전부 자식한테 걸어두면 결국 실망만 남는다. 이건 내가 직접 겪고 깨달은 너무나 소중한 교훈이다. 젊었을 때는 나도 여느 엄마들과 똑같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밥 한 끼도 학교 숙제 하나도 손수 봐줘야 마음이 놓였다. 공부는 잘하는지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지 혹시 왕따 당하는 건 아닌지 잠시도 걱정이 떠난 적이 없었다. 애들이 크고 나면 그 걱정에서 좀 벗어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자식이 커도 엄마의 걱정은 끝이 없더라.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가 살기 시작하면서 나는 하루 종일 전화만 쳐다보며 살았다. 혹시나 오늘은 전화가 오지 않을까? 오늘은 얼굴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다들 각자 삶이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기도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운하고 괜히 눈물도 났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에 억울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내 남은 인생을 보낼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부터 내 마음을 바꿨다.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물론 소중한 인연이지만 자식 없이는 못 산다든가 자식한테 기대지 않으면 불안하다든가 하는 마음은 다 내려놓기로 했다.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고 안 오면 내 할 일 하면서 그냥 산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끓여 마시고 시장 가서 예쁜 꽃 한 송이 사서 화병에 꽂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직접 해 먹는다. 그렇게 내 하루를 내가 책임지고 사는 연습을 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식이 효도하든 안 하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 자식과 부모 사이는 결국 인연일 뿐이다. 그 인연을 감사하게 여기면서도 내 인생의 중심은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됐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내 행복까지 전부 자식에게 걸어놓을 필요는 없다. 자식이 챙겨주면 고맙고 못 챙겨주면
그냥 내가 나를 챙기면 된다. 그게 제일 현명한 노후 준비라는 걸 뒤늦게야 깨달았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서운해할 시간도 아깝다. 그런 감정에 휘둘리느니 하루하루 내가 행복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게 훨씬 낫다. 내 마음 하나 잘 다스리는 게 자식한테 바라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더라. 같은 나이 또래 어머님들, 할머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다. 자식은 인연일 뿐입니다. 내 행복의 주인은 나 자신이에요. 자식한테 매달리지 말고 스스로 기쁘고 스스로 편안한 하루를 만드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현실적이면서도 나이 들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돈은요, 내 손에 있을 때만 내 돈입니다. 자식 잘 되라고 미리미리 집도 넘기고 땅도 넘기면요, 그때부터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돈 문제는 꼭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한때는 참 순진했죠. 자식들한테 집도 땅도 다 나눠주면서 엄마는 다 해줬으니까 나중에 엄마 아프면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몸이 아파 보니 알겠더라고요. 몇 년 전 제가 크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집도 땅도 이미 다 자식들 이름으로 넘어갔으니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한 푼도 없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도 얼마 없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식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 들은 말들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엄마, 요즘 나도 애들 학원비 대느라 힘들어. 병원비요? 글쎄, 우리 형제들이랑 한번 상의해 볼게요. 심지어 어떤 애는 그냥 모른 척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거려.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나이 들면 돈은 내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비 내고 필요할 때 약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돈으로 사 먹으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돈이 있어야 자식들이든 며느리든 사위든 눈치 안 보고 당당할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노후가 진짜 행복한 노후입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잖아요. 그 돈을 내가 쓸 때 써야지. 다 넘겨주고 나면 아무도 내 몫까지 챙겨주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늦었지만 저는 뒤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내 손안의 돈으로 내 삶을 지킬 겁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돈은 사랑보다 강하다라는 말, 젊을 땐 웃어 넘겼는데 이제는 그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자식 사랑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를 내가 챙기는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로 꼭 말하고 싶은 건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요, 금보다 귀한 겁니다. 이건 진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주변에서 똑똑히 봤거든요. 내가 아끼고 아껴서 그 돈 모아서 자식들한테 주려고 아등바등 살던 친구가 있었어요. 밥 한 끼 사 먹을 때도 늘 싼 거 찾고 병원은 웬만하면 안 가고 그냥 참는 게 습관처럼 된 사람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미 안말기였어요. 그때 가서야 후회하더라고요. 그때 그냥 아플 때마다 병원 좀 갈 걸, 건강검진 좀 받을 걸, 돈 아낀다고 안 갔더니 이게 뭐냐고. 그 친구 보면서 진짜 많이 느꼈어요. 건강은 돈보다 중요합니다. 자식한테 돈 남겨주려고 아끼고 또 아껴봐야 정작 내가 아프면 그 돈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병은요, 나이 들수록 더 빨리 찾아오고 한 번 오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기검진, 조기 발견이 중요해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건 당연한 거라고 그냥 참고 넘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젊을 땐 감기 걸려도 하루 이틀 쉬면 나았지만
나이 들면 감기도 폐렴으로 가고 그냥 허리 아픈 게 디스크로 이어지는 게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꼭 아프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 걱정을 덜어주는 거지 아프고 누워서 자식 부르면 그게 더 큰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스스로 내 몸을 돌보는 게 진짜 자식 사랑이에요. 자식들한테는 건강한 부모가 제일 큰 효도입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건강은 잃으면 끝이에요. 정기검진 잘 받고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 가는 거, 이게 나이 들수록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바로 집과 땅, 재산 문제입니다. 이건요,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절대 누가 시킨다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섣불리 결정하면 안 돼요. 특히 살아있을 때 미리미리 다 자식들한테 넘겨주는 게 효도받는 길이다라는 말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참 많았어요. 마을 어르신들 중에 자식들 편하게 살라고 집도 땅도 일찍 다 나눠주고 본인은 한쪽 구석방에 들어앉아서 사는 분들요. 처음에는 자식들도 고맙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고마움이 사라져요. 누가 더 많이 받았느니 누가 손해봤느니 하면서 형제끼리 싸우고 결국 부모는 그 가운데서 눈치만 보다가 마음 고생하는 거죠. 그거 정말 한번 시작되면 끝도 없습니다. 저도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남들 다 나눠준다고 하니까 나도 그래야 하나 싶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 인생인데 왜 남들이 정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몫은 끝까지 지키기로 했어요. 내 노후 자금, 내 노후 집이라고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솔직히 말했어요. 엄마 아빠 살아있는 동안은 이건 엄마 아빠 거다. 필요할 때 쓸 거고 죽고 나서 너희들이 알아서 나눠라. 처음엔 좀 서운해하는 눈치였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더 편해하더라고요. 서로 덜 싸울 일 생겼으니까요. 무조건 다 주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목 지키고 내 인생 끝까지 내 손으로 책임지는 게 진짜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나중에 병원비도 필요하고 요양원 갈 일도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 손 벌리면 자식들도 부담스러워요. 내 목 내가 챙기는 게 결국 자식들도 편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꼭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렇게 꽁꽁 쥐고 살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욕먹는다고. 근데요, 욕 좀 먹으면 어때요? 내가 평생 땀 흘려 일해서 모은 거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건데요. 그게 왜 욕먹을 일인가요? 남 눈치 보면서 자식들 비위 맞추느라 정작 내 인생은 쥐꼬리만큼도 못 누리고 늙어서까지 눈치밥 먹는 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남들 말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 편하게 내 인생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제일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 이 교훈은 내가 이 실수를 저지른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하고 싶다. 친구 이야기예요. 나 같은 노인들은 손자가 필요한 아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혼자 앉아야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옛날에 나는 매우 어리석었고 내가 할머니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손자를 돌봐야 했다. 며느리가 출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카를 돌보았다. 친구들이 차를 마시자고 해서 나는 거절했다. 아침 운동을 부르자 나도 거절했다. 하루 종일 우유 기저귀, 밀가루죽, 빨래를 하며 집을 나가는 것이 슬프지 않다. 그때 내가 할머니가 되고 손자를 돌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누가 손자를 떠나 친구들과 어울렸다. 그리고 나서 큰 손자, 학교에 가고 며느리는 더 이상 부탁할 필요가 없다. 나는 가벼운 줄 알았고 아무도 내 마음이 비어있을 줄 몰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앉아 아무도 문을 부르지 않고 누구를 불러 모을지도 모른다. 오랜 친구, 어떤 사람들은 멀리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영원히 거절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 전화기가 열리고 전화번호 부는 자녀의 번호를 가리키며
전화를 누르면 자녀를 방해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때 나는 배웠고, 나는 늙었고, 친구는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 손자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삶도 있다. 지킬 수 있다면 평생을 함께할 친구들이다.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시장에 가고, 함께 운동하고, 끝없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즐거웠어요. 이 재미는 자손이 줄 수 없다. 저는 이제 완전히 변했어요. 아이가 손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지만, 여전히 도와줬지만, 옛날처럼 모든 친구들을 버리지 않았다. 아침에 운동하고 점심에 한가한 시간에 식당에 가서 생강차를 마시자고 하고, 주말에 마을 시장에 가서 문예를 보기로 했다. 당신이 많을수록 마음이 더 즐겁다. 사교적인 친구가 아니라 같은 나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늙어서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열어야 한다. 새로운 친구, 옛 친구,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연락을 유지하고 자신을 움츠리지 마세요. 웅크리면 웅크릴수록 더 외로워진다. 하지만 오랫동안 외로웠고 질병을 낳았고 슬픔이 지속되었고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있는 사람 꽉 잡으세요. 친구 없는 사람 더 찾아. 자녀를 위해 자신의 정신적 팔을 자르지 마십시오. 자손은 즐거움이지만 친구는 버팀목이다. 노인들은 둘 다 필요하지만 때때로 친구는 더 소중한 것이다. 교훈, 쓸데없는 일을 그만둬라.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7, 80세까지 살며 누구나 며느리와 사위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무심하고 어떤 사람은 냉담하며 어떤 사람은 예의가 완전하지 않다. 때때로 나는 그들에게 정성을 다하며 손자를 위해 잠자리에서 걱정하고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며 사위를 아들처럼 대한다. 그런데요, 내가 아플 때 그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등을 아주 살짝 돌렸다. 며느리가 이웃에게 시어머니는 까다로워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화가 났고 슬프고 혼자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제 자신과 함께 앉아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슬퍼서 뭐해? 늙었고 몇 일이나 남았는데 천하장사를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그래서 놓아주는 연습을 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하면 나는 기쁘고 그들이 차갑다면 나는 종종 바람으로 여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며느리 결국 가족의 이름으로 낯선 사람일 뿐이다. 그들이 좋으면 기쁘고 나쁘면 그들도 즐겁다. 가슴에 안고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나는 바람이 불고 햇빛이 들어온다는 식으로 살아간다. 기쁜 일은 기억하고 슬픈 일은 잊는다. 맛있게 먹고 잘 자고 편하게 웃고 그렇게 작은 것들로 건강과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살아요. 며느리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한 번 더 화를 내고 한 번 더 아플 가치가 없다. 놓아준다고 나약한 것은 아니다. 포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100배 더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건강, 기쁨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안심하고 원망하지 않고 가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노인이다. 그리고 이 교훈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나는 매일 더 살면 매일 새로운 교훈을 배운다고 믿는다. 노후의 삶은 결코 졸업하지 않는 교실과 같다. 오늘은 포기하는 법을 배우고 내일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중에 나는 인생의 마지막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이 삶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하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더 배울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한다. 그리고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노인의 이야기가 나 자신, 그리고 늙어가는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간직할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교훈 7. 매일 즐겁게 살 수 있는 취미 생활이 있다. 이 교훈은 저는 노년에 접어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자신만의 취미가 있어야 한다. 그 취미는 대단할 필요도 없고 까다롭거나 비용이 들 필요도 없다.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오늘 뭘 할지 알고 또 기대할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매일 현관 앞에 직접 화분에 물을 주고 있어요. 비싼 꽃은 아니고 단지 작은 국화 화분 몇 개, 제비꽃 가지 몇 개, 때로는 새 식물을 조금 가져와서 더 심는 사람도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꽃을 보고 몇 잎의 낙엽을 꺾고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졌다. 꽃을 심은 날부터 나는 날씨에 더 주의하고 오늘 햇빛이 어떤지, 내일 비가 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자연 생활은 소소한 즐거움을 더해준다. 꽃을 심는 것 외에도 일기 쓰는 것도 연습했다. 늙어서 뭐라고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쓰고 인생의 아름다운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 쓴다. 어느 날은 한 줄로 오늘은 노란 국화꽃이 2송이 더 피었다고 썼죠. 또 어떤 날은 긴 페이지를 썼고 어젯밤의 꿈이나 옛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한테 써주세요. 재미없어도 돼요. 진짜. 그러다 흥이 나는 날들이 있었고 요리 클립을 보고 새로운 요리를 배우기도 했다. 아무한테나 본인한테만 스스로 요리하고 스스로 즐기고 아직 손재주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맛있고 자연스럽게 몇 살 더 젊어진 것처럼 즐겁다. 어떤 날은 망치고 한바탕 웃고 다음에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또 본다. 그 세월이 흐른 후에 배운 것은 바로 내 기쁨은 스스로 창조하고 누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그냥 앉아서 아이들이 한가할 때까지 기다리면 재미있고 설날이 돌아오면 즐겁다. 이렇게 하면 나 혼자 힘들어. 자녀는 자신의 삶이 있고 때로는 식사 시간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바쁜데 왜 자꾸 자신의 기쁨을 그들의 시간표에 묶어야 합니까? 나부터 살자. 매일 스스로 작은 즐거움을 찾는다. 손수 맛있는 차를 만들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자신이 사랑하는 화분을 가꾸고 나중에 뒤집어서 읽을 추억 몇 줄을 썼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볍고 자유롭다. 가장 두려워하는 노인들은 기대할 것이 없고 눈을 뜨고 오늘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른다. 취미도 있고 작은 열정도 있고 자연은 매일 살 가치가 있다. 아직 취미가 없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시를 쓰고 그림을 연습하고 수건을 짜고 사진을 찍고 물고기를 돌보고 고양이 개를 키우는 것 등 무엇이든 즐겁습니다. 늙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재미가 필요하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이 만들어야 지속됩니다. 교훈 8.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하고 아무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 교훈은 자신과 여러 번 약속을 어긴 후 알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들도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들도 많았지만 자, 아이들 틈만 나면 같이 놀자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몇 년이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일이 바쁘고 아이가 바쁘고 집이 바쁘고 일이 바쁘지 않고 일이 저절로 바쁘다. 결국 나는 몇 군데가 꾸민 10년 더 늙은 집에 앉아 아직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한 번은 아이에게 엄마는 제주도에 한번 가고 싶어 천천히 여유롭게 걸어가면서 구경하고 싶어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일을 정리하고 엄마를 데려갈게 라고 말했다. 나는 듣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3개월, 6개월, 1년 동안 기다려도 여전히 반복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가 기억할 때쯤이면 나는 다리가 아프고 베개가 아프고 걷지도 못했다.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스스로 결정하고 정리하고 친구에게 가자고 했다. 기다리지 마. 가까이 가면 버스를 타고 멀리 가면 기차표를 사고 1박 2일 또는 일주일 내내 타세요. 스스로 선택하세요. 동반자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혼자 가도 좋다.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지 누구의 스케줄에 부담을 주려고 사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수년 동안 남편과 자녀를 돌보고 요리를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입맛을 먼저 생각한다. 혼자 살 때 너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아냐 와서 같이 요리하자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도 집에 오면 저와 놀기 바쁘고 남편과 이야기하느라 바쁘고 아무도 저와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다리다가 속상해졌어요. 자, 먹고 싶은 건 다 먹어요. 매운 라면 그릇을 좋아하고 식당에서 직접 한 그릇을 주문한다. 갈비가 먹고 싶고 직접 사러 시장에 가서 절이고 구우면서 맛있는 냄새를 풍긴다. 혼자 먹는 것도 맛있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도 맛있고 누구의 입맛도 아니고 누가 한가한 시간에 먹는 것도 아니다. 그것도 일종의 자유노년이다. 노년은 매우 짧았고 눈을 깜박거렸고 건강은 더 이상 제 멋대로 따라가지 못했다. 오래 기다리지 말고 누가 정리하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소원이 있다면 바로, 좋아하는 거 있으면 바로 먹어. 가고 싶은 곳 있으면 바로 계획 짜기. 나중에 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당신 자신도 못 갈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가방을 들고 가세요. 뭐 먹을 거 필요한 거 알아서 사. 아이들은 알고 있고 엄마가 지금 너무 잘 살고 있고 너무 편하다고 칭찬한다. 나는 엄마가 너희를 기다리면 늙어서 가버릴 것 같아라고 웃었다. 그래서 누가 여기까지 읽었는지 여러분이 한 문장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직접 하세요. 기다리지 마. 기다리지 마.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레슨 9주지만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 교훈을 배우는데 거의 평생이 걸렸다. 공부를 하고 나니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를 돕는 것은 사소한 일이라도 마음속으로 몰래 나중에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바라고 언젠가 약간의 은혜를 갚을 기회가 있다. 특히 가족, 손주들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손자를 키울 때 기저귀부터 기저귀까지 챙겨주고 밤열기에 안아주고 예방주사를 맞고 죽으란 숟가락씩 달래주는 것을 기억한다. 나는 나중에 손자가 커서 집에서 할머니를 가장 사랑하나 보다고 생각했다. 뜻밖의 그는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고 주말에 부모님과 여행을 가고 가끔 할머니를 방문한다. 나는 슬프지. 왜 슬프지 않아?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다. 나는 손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나 아니면 그가 감사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사랑하나? 갑자기 뜬금없네. 아,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구나. 그럼 왜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요구합니까? 그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 있는 기대를 버렸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도와줬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른다고 치자. 고마운 사람은 기뻐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관없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들이 공부하고 결혼하고 집을 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날은 내가 덜 고통받는 것을 봐서 재미있었다. 하지만 지금 계속 반복하면 그들이 왜 보답하지 않는지 비난하면 스스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으로 밝혀진다. 저도 계산하고 측정하면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 다 넣었어. 아, 그래야 가벼워. 옆집 이웃이 많이 아파서 죽을 조금 더 끓여 가지고 간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감사하는 아이들도 있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아이들도 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부탁하지만 은혜를 기억 못하세요. 화났어요? 라고 나에게 말했다. 나는 웃었다. 힘들면 안 돼요. 축복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알든 말든 알든 말든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훨씬 더 평화로워진다. 누구를 돕고 누구를 주고 누구를 사랑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세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이 마음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내복, 다하면 내복. 푸억은 증인이 필요 없고 누가 쓰고 누가 지불하는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교훈을 저와 같이 늙거나 곧 늙어갈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돕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라. 하지만 보답을 기다리지 마세요. 감사하면 좋고 안 되면 살살 웃어요. 내가 돌려받은 것은 내 마음이 가볍고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지만 계산하지 않고 돌려받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은 노인의 진정한 자유이다. 교훈 10. 출생 노인 질병 사망을 위한 심리적 준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교훈은 이 나이까지 사는 모든 사람이 조만간 배워야 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생로병사를 다루는 법을 배운다. 듣기는 부담스럽지만 막상 이해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저는 남편을 일찍 잃었어요. 겨우 50살이 넘었을 때 나는 상투를 쓰고 글을 저쪽으로 배웅했다. 나의 친한 친구, 병으로 돌아가신 아이, 잠결에 가신 아이, 연말 버스에서 가신 분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배웅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 조여 아프고 두렵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출생지 노인 질병 죽음은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요. 태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늙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늙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병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병을 받아들이는 것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연한 이치죠. 아무도 죽음을 물리칠 수 없고 가볍게 맞설 수 있는 방법만 선택할 수 있다. 저는 겁먹은 적이 있어요. 더 이상 자고 일어나지 않을까봐 두렵고 넘어져서 마비될까봐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두렵고 아무도 걱정하지 않고 혼자 죽는 것이 두렵다. 그런데 무서워서 힘들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겁이 나서 탈출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러면 무서워. 깨달은 순간부터 나는 다른 삶을 연습했다. 나는 깨어있는 날이면 하루 종일 살아요. 맛있는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모두를 만나서 환하게 웃는 나.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오늘이 다 살았는데 내일이 올지 안 올지는 하늘이 결정할 일이다. 저는 잠을 잘 잔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도 없고 뒤척이지도 않는다. 가는 나를 위해 나도 모든 것을 치웠다. 유언장은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주고 싶은 곳에 먼저 말하십시오. 나는 스스로 준비하고 마음이 가볍고 후손들을 괴롭히지 않는다. 나는 또한 아이들에게 어머니 장례식 크게 하지 말고 간단하고 깔끔하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오고 바쁜 사람은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비관적이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가볍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냥 정면으로 보고 1시간 동안 인사하고 작은 꽃처럼 살아요. 피었다가 지고 자연스럽게 아름답습니다. 숨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도 말아라. 하루하루를 충분히 살 때 자연사하는 것은 잠처럼 가볍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교훈은 제가 읽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읽고 싶은 것입니다. 떠나는 날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을 잘 살고 남은 여생은 천하에 달렸다.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가볍게 마주대할 뿐이다. 교훈 11. 자신의 삶을 통제한다. 이 교훈은 저와 같이 늙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 않으면 늙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 집, 내 인생 나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자손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말아라. 많은 노인들은 내가 알고 있고 쉽게 생각하고 늙으면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맡긴다. 집, 돈, 의식주, 생활 배달. 그리고 앉아서 결정해 줄 때까지 기다려.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어떤 병원에서 치료하고 어디를 가든 누구와 놀든 아이들이 정리하기를 기다린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릴수록 더 고통스러워진다. 저는 달라요.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고 싶은지는 내가 선택한다. 오래된 집, 내가 좋으면 살고 싫으면 새 곳으로 이사하고 작은 방을 빌리는 것도 괜찮다. 돈은 내 손에 있고 나는 스스로 지불한다. 누구의 의견도 묻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묻지 않는다. 매달 나는 명료하게 쓰고 지출하고 깃바라지 저축이 있고 아플 때 여분의 돈이 있고 나머지는 내 자신을 위해 편안하게 쓴다. 먹고 싶은 거 사요.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가방을 들고 친구들이 멀리 여행 가자고 하고 아이가 줄지 안 줄지 안 줄지 안 줄... 저의 집, 저의 삶 저는 제 자신을 지배합니다. 나는 아무도 돌봐줄 필요 없고 아무도 대신 결정하게 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그렇게 알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나중에 기뻤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해하니까, 엄마는 엄마를 돌볼 줄 아니까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노년의 자유진정한 자유라는 것이다. 사고에서의 자유, 결정에서의 자유, 살고 싶은 방식과 가고 싶은 방식에서의 자유. 나는 누가 이 교훈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노년에는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스스로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자손의 삶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코 편안하지 않다. 교훈 10이 살아있는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긴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한 가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고 스스로 따뜻한 차를 끓일 수 있고 시장에 가서 야채 다발을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축복이다. 젊은 날 나는 그 모든 것을 정상으로 여겼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과 발은 여전히 건강했고 마당에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셨고 해가 뜨는 것을 보았으며 결코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시장에 가고 바구니를 들고 생선, 야채를 하나씩 고르고 판매원과 면문장을 입어도 소중히 여길 만한 것이 없다. 저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누워있는 것은 옛날의 작은 일들이 매우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맛있는 주전자를 만들고 부엌에서 간단한 식사를 요리하고 시장에 직접 나가서 늙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그것들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그것이 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병원에 입원한 날들에 나는 부은 옥수수를 사기 위해 골목 끝까지 슬리퍼를 신고 시장에 앉아 따뜻한 국수를 마시는 느낌과 밥을 직접 담는 느낌이 땡긴다. 그런 거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다리가 떨리고 손이 약할 때까지 모든 부드러운 움직임이 행복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르게 살았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개들은 효도하고 어떤 개들은 무관심하는지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다. 누가 나보다 부유하고 누가 나보다 더 행복하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매일 아침 정원에 갈 수 있고 새들의 노래를 듣고 스스로 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이다. 바랄 게 없어요. 노인들은 항상 올려다보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집에 자녀가 많고 설날이 바쁘면 자신을 불쌍히 여긴다. 해외에 여행 가는 사람 집은 부러워요. 하지만 사실 노년의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은 자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여전히 스스로를 돌보고 매일 얼마나 많은 작은 기쁨을 느끼느냐에 있다. 살아있는 하루하루를 감사라고 부른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죠. 마당에 나오니 하늘이 파랗다. 감사합니다. 밥 맛있게 먹어. 고마워. 아프지 않게 잘게. 고마워. 감사하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감사하며 하루 더 살 수 있게 해준 삶에 감사한다. 누가 살아서 마음이 편해.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는다. 안 재면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면 몸이 건강하다. 끝이에요.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 자신을 위해 한 몫을 지켜야 한다. 더 이상 어리석지 말고 아이를 돌보지 마세요. 몇 년 동안 부부는 돈을 벌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아이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결국 자신을 수동적인 입장에 처하게 하고 아이를 계속 기다리고 슬퍼할까봐 두려워하고 자식을 걱정해야 했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된 것, 내 손에 있는 것이 진짜 내 것이다. 나는 통장을 다 뒤지기 시작했고 결혼비, 풍자, 남편을 방문하기 위해 모았고 심지어 오래된 장신구도 팔았다. 예전에는 항상 손주들을 위해 아껴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 돈은 제가 따로 남겨두고 제 이름으로 서 있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지만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고 몇 년 동안 편안하게 살기에 충분하다. 혼자 살면 너무 슬플 줄 알았는데 의외로 후련하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김치찌개가 먹고 싶으면 요리하고 새 옷을 사고 싶으면 주문하고 누구의 뜻도 묻지 않고 누구의 얼굴도 볼 필요가 없다. 날씨가 좋은 어느 날 갑자기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가방을 들고 집 근처 식당에 가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쓴맛이지만 매우 상쾌한 아메리카노를 천천히 즐겼다. 예전에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아이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 돈은 너의 앞길을 돌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감히 자신의 돈을 쓰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제가 60세가 되었을 때 깨달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재정적인 독립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집이 크거나 자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손에 돈이 있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누구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빌 필요도 없습니다. 재정적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이다.